네, 안녕하십니까. 북바이오 세금 폭탄 진행하고 있는 조세금신문의 이지한 상무입니다. 안성희 세무사님과 함께 계속해서 가업상속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 시간에는 가업상속 공제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일단 먼저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상장 기업이건 비상장 기업이건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다 하고 말씀해 주셨고, 또 어느 정도까지 공제가 되는지 그 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가업상속 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요건들이 있습니까? 근데 이제 막연히 뭐 30년 이상 된 법인이라고 해서 우리 법인은 가업상속 공제를 받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가업상속 공제는 우선은 이 기업이 가업을 받을 수 있는 기업에 해당이 되는지 그래서 가업 요건과 그다음에 이제 돌아가신 그 대표이사가 피상적인 요건을 충족하는지 그래서 피상속인 요건 그다음에 이제 가업을 물려받는 상속인이 이제 이게 상속인 요건을 충족하는지 상속인 요건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을 해야 됩니다.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먼저 가업 요건,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대상이 되는지, 또 돌아가시는 피상속인과 또 물려받는 상속인의 요건 각각 나누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업 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우선은 가업 요건은 이제 규모와 업종, 그다음에 이제 동일업종 유지 요건 요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선 기업 규모는 중소기업은 다 해당이 되고요. 근데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4천억 미만인 법인만 해당이 됩니다. 4천억 미만 평균 매출액. 근데 이제 특이한 점은 이번 세제 개편에서 이거를 1조 미만으로 굉장히 범위를 확대했어요. 굉장히 커졌네요. 이제 그동안 이 매출액 규모 때문에 가업상속 공제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한 그런 불만들이 많았었는데 그런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기업은 제외되는 거라고 하셨죠? 중소기업은 전부 다 해당이 되고 중견기업은 평균 매출액 직전 3년의 평균 매출액이 4천억 미만인데 이번 세제 개편에서 1조까지 올려놨다. 이건 이제 확정되는지 여부를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뭐 대기업 외에는 전부 다 대상이 될 수 있겠다. 기업 규모 면에서는 그렇게 대상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되네요. 업종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업종은 이제 가업을 그 승계를 이제 권장할 만한 업종만 되기 때문에 뭐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시행업, 그다음에 이제 입시학원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안 되고요. 일반적인 제조업, 도매업, 건설업,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도 기술 서비스업이라던가 이제 임대업 같은 경우에도 장비를 임대한다던가 뭐 특허권 등을 임대하거나 뭐 이런 거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업종도 이 상속세무 증여세법 시행령 발표에서 열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업종들을 한번 다 이 해당이 되는지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업이 제외된다는 것이 굉장히 좀 특이한 상황이네요. 근데 부동산업은 어떻게 보면 이제 불로소득의 일종으로 이렇게 정부에서 이렇게 권장하거나 뭐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업, 부동산 시행업, 이런 거. 건설업은 당연히 가업상속 공제 대상에 해당이 되지만 건설이 한 또 시행은 가업상속 공제 업종에 해당이 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 또 입시 학원 등도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거 잘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동일업종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피상속인이 계속 경영한 가업을 승계하도록 권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10년 이상 동일업종을 유지해야 되는데 10년 이상. 근데 동일업종을 무조건 변경할 수 없다 그러면 기업에 너무 제한이 되니까 2022년 2월 15일 이후 상속분부터는 대분류내, 그러니까 대분류라는 거는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뭐 서비스업 그 범위 내에서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바뀐 거군요. 그러니까 예컨대 뭐 화장품을 제조하다가 의류를 제조하거나 뭐 이런 거는 가능한데 화장품을 제조하다가 화장품을 도매하는 거는 그 대분류에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년 이상 동일업종을 유지해야 된다. 그런데 올해 2월 15일부터는 대분류 내에서는 유지만 되면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두 개 이상 뭐 업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 수익 금액이 큰 금액으로 판단을 하니까 예컨대 제조하고 도매를 이제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사업 수익 금액이 그게 또 비슷한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제조하고 도매가. 그럴 경우에는 한 업종이 그러니까 제조가 계속 10년 이상 사업 수익 금액이 크도록 관리를 하든지 도매가 관리를 하든지 그런 관리도 좀 필요할 수 있겠죠. 그게 어느 한쪽이 더 큰 규모여야만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큰 규모로 그러니까 큰 수익 금액이 큰 걸로 예. 주 업종을 판단하기 때문에 예, 주업종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예, 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업종이 10년 이상 동일업종으로 유지가 돼야 된다 하는 네. 이런 동일업종 유지 요건이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기업 규모라든지 또 네. 업종의 요건까지 말씀해 네. 주셨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가업 요건을 먼저 충족을 해야 되고, 네, 네. 그런 기업들이 가업 상속 공제에 네, 네. 해당이 되는데, 네. 그런다 하더라도 이제 두 가지 또 요건이 더 네. 남아 있는 거예요. 네. 먼저 이제 돌아가시는 그래서 네. 상속을 해 주시는 네. 피상속인의 요건이 있고 네. 또 물려받는 상속인의 요건이 네. 있다고 했어요. 네. 피상속인의 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피상속인 요건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많고 예. 실무에서 쟁점도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이제 가업 승계를 권장하는 거니까 예. 거주자의 하나고요. 요즘에는 이제 예. 비거주자인 경우도 좀 꽤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예. 거주자의 하나고 예. 10년 이상 계속해서 가업을 영위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는 아까 저희가 이제 첫 번째 가업상속 공제의 첫 번째 편에서는 예. 한도 계산할 때 계속 경영한 기간을 기준으로 한도액이 계산된다 그랬는데 예, 예, 예. 이제 요건을 충족할 때는 예.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요건을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이 회사를 계속해서 경영했어야 네, 된다 네, 네, 하는 네, 얘기죠.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대표이사로 예. 일정 기간 재직해야 되는 요건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표이사 재직 요건은 이제 가업 전체 가업 영위 기간 중 예. 50%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하거나 50%? 네. 예. 아니면 이제 10년 이상 재직하는 경우. 근데 예. 이제 요 10년 이상은 상속인이 대표이사직을 승계해서 승계한 날로부터 계속 재직한 경우에 한정해서 예. 적용이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상속 개시일부터 소급해서 10년 중 5년 이상 대표이사에 재직하는 이제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충족을 해야 됩니다. 셋 중에 하나는 충족이 네. 돼야 된다 그리고 하는 이제 10년 얘기고요. 이상은 예. 이제 상속인이 대표이사직 승계해서 예. 계속 재직한 경우에 하나에서 적용이 되는 거고요. 예. 네. 그 외에 또 이 회사의 주식을 얼마큼 보유하고 네, 있느냐 뭐 그것도 이런 이제 것도 이제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그러니까 주식 보유 요건 같은 경우에는 예. 10년 이상 이제 특수관계인 포함해서 최대 주주를 유지하면서 예. 지분율이 비상장 법인은 50%, 50%. 상장 법인은 30% 이상을 오. 계속적으로 보유해야 됩니다. 10년 이상. 그러면은 이게 10년 이상을 계속 보유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굉장히 이게 좀 비율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이것도 이번에 세제 개편 안에서 예. 비상장 법인이 40%, 상장 법인은 20%로 좀 요건을 완화하는 걸로 지금 세제 좀 개편안이 이제 나와 다운시켜 있는 놓는다 그 상태입니다. 얘기죠. 네, 예, 네, 예. 네. 그래서 50% 이상 지분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뭐 아무래도 뭐 대주주고 네, 그리고 네, 네. 50% 이상이면은 거의 뭐 주인이라고 봐야 되는 건데 네, 네. 그렇게 갖고 있지 않은 경우들도 사실은 꽤 있거든요. 네, 네, 예, 있을 수 그러면은 있죠. 네. 가업 상속이 또 안 되니까 조금 이제 네.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좀 네. 이제 낮췄다. 네, 네, 한 네. 10% 포인트씩 이렇게 네, 좀 이제 맞습니다. 낮춰놓는 네, 네, 거군요. 예, 예. 주식 보유 지금 요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아까 기간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주식 보유 기간은 예. 이게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한해서만 가업상수가 공제가 가능했었어요. 예,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10년 내에 사업상 필요에 의해서 유상증자를 하거나 아니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에 대해서는 가업상수 공제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불합리한 면이 있어서 예. 2022년 1월 5일 이후 이제 상속세를 경정하는 분부터는 예.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한해서 되지 않고 예. 피상속인이 이제 상속 개시 당시 보유한 주식이기만 하면 예. 이제 가업상속 공제가 가능한 걸로 그렇게 이제 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제 올해부터 이제 올해 네, 1월 네. 5일부터 그렇게 네. 적용이 되고 있다 하는 근데 이제 얘기고요. 이게 결정 경정분이니까 예. 상속이 한 1년 전에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아하. 대상이 해당이 될 수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그렇군요. 예. 상속세 신고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6개월 후, 그다음에 6개월이 지나 신고가 나온 다음부터 이제 9개월 이내에 결정 경정이 되기 때문에 예. 뭐 한 1년 많게는 뭐 1년 전 거라도 이제 이 규정에 이제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피상속일이 뭐 조세 포탈 같은 네, 이런 네. 그 네, 네. 범죄를 저지르면은 네, 네. 또 안 된다면서요? 근데 사실은 또 취지상으로 예. 뭐 조세 포탈을 하거나 회계 예. 부정을 하거나 이런 법인들한테 혜택을 준다는 거는 좀 그런 부분이 그렇죠.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2020년 이후 이제 상속분부터는 상속 개시 전 10년 내에 이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그러니까 아주 이제 나쁜 이제 악질의 조세 포탈 행위를 예. 하거나 예, 예. 아니면 회계 부정, 회계 부정은 이제 자산
총액의 한 5%가 변동되는 회계 부정을 한다던가 이제 이럴 경우에 이런 걸로 해서 징역형을 받거나 이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아예 가압상속 공제가 배제됩니다. 이거는 예. 이제 상속 개시 10년 전에 이런 예. 게 있는 경우에, 네, 그러니까 예. 아예 배제되니까 예. 조금 이렇게 좀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겠죠. 예. 그 밖의 요건들은 어떤 것이죠? 네. 우선 이제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예. 만약에 공제받은 주식 외에 가압상속 공제 대상 주식 외에 예. 상속받은 재산이 많다면 예. 굳이 가압상속 공제를 또 해주는 또 취지가 약간 좀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가압상속 재산 그 외의 상속 재산이 가압상속 미공제 시 상속세액의 이제 200%를 넘게 더 큰 경우에는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가압상속 공제가 배제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그 판단을 해서 예. 상속 재산이나 이런 걸 관리를 해야 되는데 실무적으로 요거에 해당되는 사례는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가압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중견기업 가운데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 네, 가압상속 공제 외의 상속재산이 또 너무 많으면 또 안 되는 거예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가압상속 공제는 예. 최대주주 중 1인에게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네네. 예컨대 사모님하고 저랑 동업을 해서 50대 50으로 그러면 이제 둘 다 이제 최대주주에 해당이 되는데 뭐 좀 가정이 좀 이상하네요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누가 이제 먼저 돌아가셔서 이 경우에는 예. 한 명한테만 가압상속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에게 동시는 안 된다. 뭐 물론 뭐 시차는 뭐 다르겠지만.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저희한테 상속받고 그 상속인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이제 50대 50으로 최대 주주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한 명에 대해서만 가압상속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 지금 세 가지 요건을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제 가업의 요건, 그러니까 기업의 요건에 대해서 알아봤고 또 피상속인 요건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주셨는데 상속인의 요건도 굉장히 중요하죠.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상속인은 우선은 나이가 이제 18세 이상이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상속 개시 2년 이상부터 가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 근데 뭐 피상속인이 나이가 지금 아직 어린 상태에서는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예. 갑자기 그냥 사고사로 또 사망이 있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를 현재 이제 네. 65세 이전이거나 아니면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이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네. 그러니까 65세 이후에 피상속인이 돌아가시는 가정 하에 네네네. 먼저 그 전에 이 물려받을 네네네. 상속인이 네. 2년 적어도 2년은 가업에 종사를 먼저 했어야 된다 하는 이건 이제 사전적인 요건이네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2년을 판단할 때 예.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 상속인이 이제 뭐 아들이나 자녀분이 예. 들어와서 입사했다가 퇴사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입사했다가 퇴사하고 다시 재입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재입사 기간부터 종사 기간을 판정을 하고 그 전에 근무 기간은 판정을 안 하니까 예. 그거는 이제 인정이 안 되고요. 상속 개시 2년 전부터 이제 상속인이 그 가업에 종사를 했는데 예. 우리나라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는 병역 문제가 있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리고 또 갑자기 또 이제 요양이나 치료 또 중병에 걸릴 수도 있잖아요. 유학을 가는 경우들도 생기고. 네, 유학은 인정이 안 됩니다. 인정이 안 되고. 유학은 인정이 안 되는데 2년 전에 가업에 종사를 세팅이 시작이 됐는데 병역이라던가 아니면 갑자기 이제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2년간 종사를 못했을 때는 이제 이럴 경우에는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2년 동안 종사를 해야 된다는 것은 미리 물려받을 준비를 하고 회사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고 경영에 참가도 이제 해보고 이럴 그 준비를 먼저 갖춰라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 상속인이 꼭 한 명이어야 되는 건 아니죠? 네. 지금은 현재는 이제 공동으로 상속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 명만 가능했었기 때문에 아, 예전은 그랬군요. 예. 자녀들과는 사실 싸움 나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안 아픈 부모 입장에서도 안 아픈 손가락이 없지만 요즘엔 자녀들도 굉장히 좀 이런 부분에 냉정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공동 상속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그 CEO분들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이렇게 이제 힘들게 일궈왔는데 자녀들이 가업을 물려받을 생각을 안 하는 부분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또 어머니가 열심히 이제 회사를 일궈놨는데
그건 나랑 상관없다. 네. 나는 그런 일 하고 싶지 않다. 네, 특히 이제 제조업에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 맞아요. 이런 아까운 업체를 자녀한테 물려주고 싶은데 자녀들이 이거를 이제 물려받을 생각이 없어서 고민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럴 경우에는 만약에 결혼을 잘해서 예. 그 배우자가 주식은 자녀가 상속을 받고 그 배우자가 좀 이렇게 건실한 마음을 갖고 이 가업을 물려받겠다고 하면은 상속인의 배우자. 네, 상속인의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그 사위나 며느리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사위나 예. 며느리가 가업을 물려받는다고 한다면 예. 그럴 경우에는 가업상속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녀가 이제 물려받지 않는다 이런다고 하더라도 예.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예. 결혼을 통해서 가업상속 공제가 또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딸밖에 없는데 네네. 따님이 나는 뭐 그런 일을 하고 싶지 않다라고 네, 했을 때 네. 좋은 그 남편 얻어서 네네네. 그 사위가 이제 물려받는 네, 방법 네. 이런 것도 네, 예 준비를 하면 네, 되겠다 하는 그러니까 거군요. 뭐 딸들이 어려운 어려운 일일 수도 있고 예. 또 이제 자녀가 뭐 의사나 뭐 이런 전문직이면 또 전문직을 포기하고 가업을 한다는 게 좀 그런 그렇죠, 부분들이 그렇죠. 있잖아요. 예, 이제 예. 그럴 경우에는 배우자가 물려받아도 되니까 네, 가업상속 공제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이제 결혼하고 이제 예. 이런 거를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물려받는 상속인이 이제 그 대표이사가 돼야 되는 거죠. 네네. 예. 그러니까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까지 임원으로 예. 취임하고 예. 2년 이내에 대표이사 취임을 해야 되는데 이거 요건으로 보면 이렇게 뭐 별로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제 저희가 상속이 일어나고 그 기간 6개월 상속세 신고 기한까지는 예. 상속세가 돌아가신 날이 속하는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되는데 6개월이 긴 것 같지만 또 오히려 또 이렇게 금방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예. 간혹 경황이 없다 보니까 이 임원 취임을 빠뜨리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러니까 아예 그냥 임원으로 취임을 시키는 것도 방법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바로? 이거는 예, 이제 예. 바쁜 와중에 뭐 상중에 경황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반드시 좀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예. 지금 그 세 가지 요건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업 상속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가업이 해당이 되는 기업인지를 좀 네. 봐야 되고 또 피상속인이 그렇게 준비가 미리 돼야 네. 되고 또 상속인도 준비돼야 되고 이런 이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네. 가능한 거잖아요. 네, 네. 예. 맞습니다. 이렇게 모두 충족한 그런 기업들은 가업 상속 공제가 가능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요건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나니까 오늘은 좀 줄기가 좀 네. 잡히는 것 같은 조금 생각이 이해가 들어요. 되시죠, 이제?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럼 이제 가업 상속 공제를 잘 받고 나서 이제 요건은 충족이 됐는데 네, 네. 그 이후에 또 문제가 생길 수도 네, 있겠다 네, 네. 하는 네, 것들이 네, 있거든요. 네, 네. 예, 그래서 사후 관리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럼 그 사후 관리에 대해서는 다음 네, 시간에 네, 한번 또 네.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네, 네.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가업 상속 공제의 요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